여러분들이 40년 만에 맞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2배, 5배, 10배씩 꼭 늘리시는 그러한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반갑습니다. 진선생입니다. 5월 9일 장전 방송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4.7이었는데 이번에 4.4로 나타나면서 작년 여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좀 떨어졌죠. 오늘 시장이 주목한 지표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입니다. 향후 몇 달 동안 고용이 증가하는 신호가 감지된 건데요. 미국 증시 이로 인해 혼조세로 마감했죠. 이번 주 증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함께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함께 변동성이 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CPI가 가솔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달에 5.0 나왔는데 이번에는 소폭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5.2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융불안 사태가 진정되는 듯하지만 계속 지방은행이 부실이 터지면서 과연 금융위기가 올 것인가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08년 때와 같은 금융위기는 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는 금융위기도 있고 외환위기도 올 수 있고 실물경제 위기도 올 수 있죠. 그런 성격이 아니라 지금은 경기 침체인 그런 성격인데요. 금융이 부실한 상태가 장기화된다. 팬데믹이 아니라 뱅크데믹 이런 현상으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시스템적 현상까지 불거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지금 금융위기가 올 거다라고 전제해놓고 이 시나리오가 맞다, 시나리오를 깔고 그 방향으로 준비할 만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거죠. 이유를 약간 설명드리면, 금융부실이 오게 된 배경이요, 고금리의 역습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제1금융권은 고금리의 막대한 수혜를 받았죠. 저금리, 저축받고 고금리의 대출로 이어지는 예대마진 구조였잖아요. 하지만 미국 은행들은 이 예대마진이 아니라 미국 국채를 샀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실현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된 건데, 경기 침체가 더더군다나 와버리니까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서 맡겼던 자금을 빼는 거죠. 이렇게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파산이 일어난 거죠. 미국은요, 어려워지는 이것에 대응하는 충분한 능력 갖고 있습니다. 예금 보호 제도로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던가, 아니면 대형은행이요, 지방 부실은행을 인수하도록 밀어준다라던가, 어떤 금융 시스템적 리스크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실은 오래 가겠지만 위기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도요, 금융불안이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부동산 PF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미 위험선 초과했잖아요. 악성 미분양이 6만 호가 넘으면 위험선인데 현재 7만 5천 호가 넘어갔습니다. 이 부동산 PF가 분양해서 빌린 돈을 갚는 조건이잖아요. 분양이 안 되면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기업이 부도가 나면 금융사도 부실로 이어지겠죠. 무서운 경기 침체, 지금은 경기 침체 중인 거고, 이거보다 약간 더 무서운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반드시 이번 경기 침체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40년 만에 맞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 2배, 5배, 10배씩 꼭 늘리시는 그러한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려봅니다. 간밤에 나온 뉴스를 토대로 해서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매매할 건지, 또는 피해야 될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흑해 선박 관련되어서 곡물 거래 사실상 중단한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인데, 뉴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이런 종목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러시아 정부가 흑해를 오가는 선박을 막아 사실상 곡물 거래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부는 성명을 토대로 해서 러시아 연방은 들어오는 선박 등록과 검사를 거절함에 따라서 사실상 곡물 계획을 중단했다 하며, 이는 기존 합의 조항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5일이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중재안을 위해서
고위급 간부들이 회의를 열었고 거기에서 주먹 다짐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런 로이터 통신의 뉴스를 토대로 해서 오늘도 한일사료라든지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그 슈팅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곡물협정 D-Day는 18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일 전까지 계속해서 눌림 있을 때마다 매매하는 전략 필요하고 18일을 넘어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정보주, 인생주 그리고 기업 탐방 같은 종목들 발굴해서 그런 종목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봤다, 감사하다 이런 감사함을 받는 걸 전 좋아합니다. 카톡방에 햄버거 종목을 들여서 보통 2년 내에 5배에서 10배 이상 가는 종목들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햄버거 종목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기업 탐방 종목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상신전자는 기업 탐방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3일 만에 86% 폭등을 보여주었죠. 4월 20일 한발 빠른 정보주 장중에 드렸습니다. 덕양산업은 어떻습니까? 한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10거래일 만에 90%의 폭등 보여드렸어요. 선익시스템 상한가 같고요. 휴맥스 23% 폭등 나왔습니다. 동일기현 추천하는 당일날 27% 올라갔죠. 저 진선생은요 20년 넘는 동안 주식이란 이 생태계의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고 진짜고 가짜의 확실한 차이입니다. 저를 돈으로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시간이 남을 거고요. 남는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제가 할 테니까요.